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코딩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배웠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논리적인 사고, 코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수업 과목에서도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면서 많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하면 다시 예전에 있었던 동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룹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 네스티드 룹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떡하는지 그 예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메이크 앱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툴 하나를 가지고 메이크 키트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if하고 while loop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게 뭐냐면 카운팅 룹, 이제 숫자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컨디셔널 룹,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나올 수 있는 룹이 있고요. 인피니트 룹,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반복적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룹을 만들더라도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inefficient, 비효율적이면서도 또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좋은 잘 생각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효과적입니다. 오늘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여태까지 룹을 배웠는데 룹 안에 룹을 넣으면 어떨까?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 패턴을 여러 개 군데에서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네스트 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볼까요? 클리닝. 집에 5개 방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방일 수도 있고 그게 거실일 수도 있고 키친일 수도 있고. 근데 블락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Go to a new room, vacuum, go out of the room.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for loop, nested loop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vacuum. vacuum 하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vacuum을 하고 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룸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계속 vacuum해라. 근데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방이 깨끗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이 갔는데 방이 더러우면 vacuum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해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방이 몇 개 있다 했죠? repeat 5 times. 근데 이게 솔직히 더 스페시픽하게 조건을 줘야 되긴 해요. Go to a new room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에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하면 또 이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의 방이 있으니까 repeat 5 times. Go to a new room.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기 돌리고 청소 다 해서 깨끗해지면 go out, get out of the room. 방에서 나와서 repeat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방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룹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아울러 룹에는 repeat 5 times, 5번을 반복해라는 아울러 룹이 있고요.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기 돌려라라는 이는 룹, 안에 있는 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nested 룹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죠. 밥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 보면 6개 브로콜리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죠. chew, 언제까지? 다 씹을 때까지. 그것을 한번 할 텐데 이것을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퍼스하고 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우선 chew, repeat 5 times 하고 할게요. 우선 문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이걸 while로 할 수 있어요. while 음식이 다 씹어지지 않을 때까지 안 많아진다면 계속 chew해라.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chew했으면 삼켜라. 그렇게 할 수 있죠. swallow. 근데 repeat 6 times 왜? 브로콜리 6개 있으니까. 그러면 repeat 6 times 되겠죠. 이거 바꿔도 돼요. 내가 배부를 때까지.
아니면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라고 while loop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for loop 써야 된다, 무조건 while loop 써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조건에 내가 이것을 terminate, 끝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끝낼 때까지 어떤 작업을 반복하고 싶은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컨디션,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기해줘야지 컴퓨터가 그것을 제대로 따라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단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줬으니까 물론 그에 따를 때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조건에 가장 좋은지 그것을 결정하고 코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메이크 앱을 통해서 또 메이크 키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초음파 센서라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습, 배우기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ICT 융합 메이커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부분은 귀차니스트를 위한 쓰레기통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버모터가 회전하여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우노 케이블, OTG선 브레드보드, 수수 점퍼 케이블, 그리고 암수 점퍼 케이블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센서, 서버모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부품 중에 초음파 센서는 한쪽에서 초음파를 쏘게 됩니다.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요. 이 초음파가 쏘여진 후에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한쪽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서버 모터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내가 설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모터를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품을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도를 구성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를 연결해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5V를 브레드보드에 17번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GND는 브레드보드에 16번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17번 선이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D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16번 선이 이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 줍니다. VCC는 5V가 연결된 17번 선에, GND가 연결된 16번 선에 연결을 해줍니다. 트리그 핀은 13번 핀에, 에코 핀은 12번 핀에 연결을 합니다. 서버 모터의 경우 주황색 선이 신호를 받는 선, 빨간색 선이 VCC, 검은색 선이 GND입니다. GND는 GND가 연결된 16번 선에, 그리고 VCC는 5V가 연결된 17번 선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신호를 받는 선은 아두이노 4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켜졌을 때 서버모터 90도 블럭을 넣어줍니다. 아두이노가 켜졌을 때 블록 안에 서버모터 90도 회전 블럭을 넣어줍니다. 저희는 서버모터를 4번 핀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 번호를 4번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센서에 10cm 이내로 가까워지며 서버모터를 150도 각도로 회전하여 뚜껑을 열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무한반복 블록 안에 만약 블록을 넣어줍니다. 만약 블록 안에 오른쪽으로 벌어진 부등호를 넣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초음파 센서 블록을 넣어줍니다.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거리가 10cm보다 작은 경우
서브 모터 4핀이었죠? 4핀을 150도로 회전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맞게 설정이 되었네요. 그 다음 코딩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3초를 기다리고 서브모터를 5도로 회전해 뚜껑을 닫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기 블럭을 넣어서 뚜껑이 열린 후에 3초를 기다리고 서브모터 4핀을 5도로 회전하여 쓰레기통에 뚜껑이 닫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의 블록 코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에 따라, 내가 만드는 쓰레기통에 따라 이 각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맞게 이 각도를 조정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로를 구성하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두이노의 5V를 브레드보드의 17번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의 GND를 브레드보드의 16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CC는 암수 점퍼선 빨간색 선을 이용해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그는 보라색 선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에코핀은 파란색 선을 이용하여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VCC는 검은색 선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초음파 센서의 각 핀을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의 VCC를 브레드보드의 17번, 5V가 연결된 17번에 연결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GND는 브레드보드의 16번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트리그 핀을 아두이노의 13번 핀에 연결합니다. 에코 핀은 아두이노의 12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브모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서브모터의 갈색 선은 GND, 빨간색 선은 VCC, 주황색 선은 신호를 받는 선입니다. 서브모터의 점퍼선과 동일한 3개의 수수 점퍼선을 연결해 주어 GND, VCC의 구별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브모터를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C를 브레드보드의 17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플러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서브모터의 GND를 브레드보드의 16번 마이너스에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를 받는 주황색 선을 아두이노의 4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회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업로드하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에 10cm보다 가까워지면 서브모터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외관에 설치한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을 이용하여 가까이 다가가면 열리는 쓰레기통을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의 경우 박스와 빨대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하여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료와 코드를 이용하여 쓰레기통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